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른 대선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을 위한 지원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상환 세이브 플랜이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경찰 수방당국이 불법 폭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2세 작가가 집필한 호러 소설이 출판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는 막바지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 토론은 각 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빠르게 확정되면서 토론 맞대결도 3개월 정도 빨리 진행돼 대선 초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과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박빙 대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열리게 돼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 후보가 없는 무당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합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6일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16명의 전현직 참모들과 함께 모의 토론 무대에서 특훈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에서 경제, 이민, 낙태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력 우파 정책과 함께 과거 트럼프 정부의 부진한 성과를 부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중범죄자이자 취임 첫날 하루는 독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대선의 선택을 분명하게 유권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의 토론 등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선거 유세와 선거자금 모금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 사이에 정책 전문가와 보좌관 등과 만나 경제, 이민 등에 대한 정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MBC 등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캠프는 대외적으로 토론 준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에 나는 평생 이것을 준비해왔다라면서 토론 준비에 매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경제, 통상, 이민 정책 등의 실패를 파고들 전망입니다. 한편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20일에서 24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늘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74%가 이번 첫 TV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체 68%가 이번 토론이 선거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혀 내일 토론 결과에 따른 판세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을 위한 지원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어제 본회의에서 제니퍼 웍스턴 의원과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발의한 이상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의 북한과 이상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할 때 한국계 미국인 이상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상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상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민주당 웍스턴 의원은 한인 수천 명이 그들의 가족을 보거나 대화하지 못하며 삶의 대부분을 보냈고 한인 2세와 3세는 분리된 가족의 이야기와 슬픔밖에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 법안을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로 추진함으로써 그런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미셸 박스틸 의원도
많은 한인들이 북한에 갇힌 친척들과 평생 이별에 따른 심적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면서 7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고 이들 다수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상환 세이브 플랜이 연방 법원들에 의해 전격 가동을 멈췄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캔사스와 미주리주에 있는 두 곳의 연방지법은 7월 1일부터 발효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 융자금 상환 세이브 플랜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이들 연방지법들은 공화당 주정부들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대규모 탕감 조치 폐기 판결 후 새로운 탕감안을 찾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본안 판결 시까지 일단 발효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30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소득 기반 학자 융자금 상환 플랜을 시행해 왔는데 공화당 진영과 특수 이익 집단들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며 끝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800만 명 이상에 대해 매달 쓸 수 있는 재량 소득에서 5%까지만 학자 융자금 월 상환액으로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10%이므로 5%로 낮아지면 매달 소득에서 학자 융자금으로 내야 하는 월 상환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연소득 32,800달러 이하이면 매달 상환액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현재까지 800만 명이나 가입했으며 그중에 절반을 넘는 450만 명은 월 상환액이 제로이고 또 다른 100만 명은 100달러 이하인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탕감해준 조치들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탕감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갖가지 개별 탕감 조치를 단행해 현재까지 475만 명에게 학자 융자금 빚 1,670억 달러를 탕감시켜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다음 주면 독립기념일인데요. 독립기념일하면 생각나는 것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죠. 그러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경찰, 소방당국이 다가오는 연휴, 불법 폭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공만한 수박이 산산조각 납니다. 두꺼운 전화번호 책자도 휴지 조각처럼 허공에 흩어집니다. 불꽃이 옷에 튀면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폭죽의 위력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폭죽들, 거의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팬데믹 이후 정점을 찍었던 폭죽 관련 사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폭죽 사고로 다치고 있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frame, our firefighters responded to 86 fires caused by fireworks. Of the 86 fires in 2023, 64 were caused by illegal fireworks. In 2023, there were 21 preventable fireworks injuries. 최근에는 스트릿 레이싱, 거리 점거와 같은 형태의 불법 모임 장소에서 하늘을 향해 총을 쏘거나 불법 폭죽을 터뜨리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가디나에서는 무려 75톤, 1,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폭죽이 압수되고 3명의 유통업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LA 소방국과 카운티 셰리프, 각 지역 경찰국은 공조체제를 구축해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 has a zero tolerance for the use and sale of any illegal and dangerous fireworks in Los Angeles County. We take these violations extremely serious, and if you have any illegal fireworks, they will be confiscated. You may face significant fines.
LA시와 카운티는 불법 폭죽 사용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 폭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별로 안전하고 허가된 폭죽들의 판매와 사용은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폭죽으로 인한 기물 파손, 상해가 발생할 경우 중범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소방당국은 독립기념일 당일 가급적 합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2세 작가가 집필한 호러 소설이 출판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 출간을 앞둔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컬버시티에 자리한 유명 서점에서 한인 2세 작가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눈을 젓가락으로 잡고 있는 표지를 통해서도 짐작되듯 호러 장르의 신간이 출판된 것인데 이 소설에는 한인 이민자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니카 김, 한국명 김지은 작가는 지난 1993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백인 인구 비율이 95%가 넘는 칼라바사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 등 자신이 성장하면서 느꼈던 문화적 차이를 팬데믹 기간 한 편의 소설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During the pandemic, I was looking for something to do, like a hobby, and I ended up starting to write again, and then it became this book. 이 소설은 이민 1세,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2세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과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밑에 남겨진 자녀, 엄마의 새 남자친구에 대한 자녀의 분노가 결국 복수로 이어지는데 소설 속의 여주인공 지원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엄마에게 접근한 백인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응징하는 복수극을 펼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영양가가 높은 생선 누나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몸으로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충격적이고 이색적인 주제로 미국 출판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간 하루 만에 1000개가 훌쩍 넘는 리뷰가 달렸고 5점 만점에 4.15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I'm really excited to read more Korean American authors now that I live in America. So I'm interested in the experience and also in horror in general as a genre for women, kind of writing about their experiences. I heard about this book and it just sounded like a really great book, so I'm very excited to read it. And yeah, I love the pitch. 작가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밝혔습니다. As women, we might be limited by the situation around us, but still we can push through and we can do whatever we want to do, whether it's become a writer, an artist, musician, whatever it is. 모니카 김 작가의 호러 소설 더 아이즈아 더 베스트 파트는 미국에 이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은 한국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담길 계획인데 오는 2026년 출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 맺은 조약을 토대로 한 우크라이나 전장의 북한군 파병 우려가 제기돼 미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이 맺은 조약 4조에는 두 나라 중 하나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다른 나라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등은 러시아가 점령한 뒤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북한이 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만일 북한이 그런 곳에 실제 병력을 파견한다면 실수가 될 거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Donetsk is part of Ukraine, not part of Russia, and so any kind of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ose two countries when it relates to activities on occupied Ukrainian territory is something that we would oppose. 미국 정부는 전날에도 북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I think that if I were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I would be questioning my choices on sending my forces to be cannon fodder in an illegal
war against Ukraine.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Мы никого об этом не просим, нам никто этого не предлагал, поэтому нет ник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한편 미국 국무부가 새로 발표한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북한이 사상과 양심, 종교 자유를 부정하는 것 물론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 체포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서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 서울 곳곳에서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변 나무에 걸쳐있는 흰색 풍선, 비닐봉투를 매달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파악한 결과 북한이 띄운 대남전단 살포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무에 걸쳐서 풍선이 터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쓰레기들이 다 차선에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어요.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한국전력 관계자는 풍선이 걸린 건 전기선이 아닌 통신선이었다며 불꽃은 풍선에 매달린 타이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도 오물풍선이 터지면서 잔해가 흩뿌려져 군경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공원과 주차장에도 오물풍선이 터진 채 발견됐는데 내용물은 대부분 폐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만 새벽 4시 기준 대남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모두 9건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새벽 4시 기준 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서울시 대응반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띄운 풍선의 총 개수는 아직 집계 중이라면서도 내용물 대부분은 폐지로 현재까지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한국해병대의 서북도서 포격훈련이 약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미 공군 역시 동부지역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2, 1, 발사! 북한 해안포탑용용 정밀 유도무기 스파이크,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를 탑재한 발사대가 목표물을 향해 회전합니다. 목표물 정조준,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천무 10여 발이 솟구칩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실시한 포격훈련입니다. 스파이크, 천무, K9 자주포 등 29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화해 국면에서 중단됐던 연평도, 백령도 등에서의 포격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약 7년 만입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미 공군도 연합공중훈련인 쌍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22와 함께 한국 공군의 F-35A, KF-16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값진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철통 같은 영공방위 태세 유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 양국 공군은 적의 군사력이 아군의 피해를 주기 전 이를 지연, 무력화하는 항공 차단 작전 수행 능력도 검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인공지능 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중국 등 서비스 미지역 국가의 접근 차단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 AI는 중국 개발사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다음 달부터 자사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관영 경제일보의 자매지 증권일보 등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이 메모의 스크린샷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그룹 홀딩스와 텐센트 홀딩스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지프 AI 등 현지 관련 기업들은 개발사들에게 오픈 AI 대신 자신들이 개발한 AI 모델 사용을 권장하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오픈 AI에 접근할 수 없지만 많은 개발자가 가상 사설망 등을 통해 이 회사의 AI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대변인은
오픈AI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오는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픈AI는 수십 개 국가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서비스 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접근할 경우 계정을 차단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오픈AI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픈AI는 지난 5월 최근 몇 달 동안 자사 모델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은밀한 시도 최소 5건을 차단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첨단 AI 기술 등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커지는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반도체 칩과 AI 등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 행정부는 최근 주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려고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